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편 더 배우는 프리미엄 시간인데 여기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편을 더 배워요. 오늘 원래 아시겠지만 시조, 고전 시조 같은 경우에는 2편씩 스탠다드 2편 그리고 이 프리미엄 2편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시는 현대시는 하나씩 배웠지만 근데 제가 요 개수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짝수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왜냐면 여러분들 주차율로 딱 떨어져야 그 다음 현대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현대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요 한 편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복 받으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촉교 한 편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작품,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요 한 편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 2편씩 여전히 할 건데 그래야 같이 떨어져서 같이 현대시 출발할 수 있거든. 자, 이제 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촉교와 하나 들어갈게요. 한시 전 스탠다드 시간에 얘기해서 혹시라도 스탠다드를 먼저 보지 않고 이거 먼저 클릭한 학생은 그거 먼저 보고 오세요. 왜냐면 거기에 제가 한시는 얘들아 있잖아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자 아주 그냥 거칠은 밭이고요. 그냥 밭이 아니야. 거친 밭에 그것도 쓸쓸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언덕이 아니고 쓸쓸해요. 뭔가 상황상, 정황상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게 명백하죠. 그 언덕에 뭐가 피었냐면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가 가지를 꽉 누를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흐드러지다는 것은 아주 그냥 막 풍만하게 많이 라는 뜻이잖아. 그런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꽃이 가지를 누를 정도로 아주 그냥 큼직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드러지게 핀 여기에 꽃송이를 제가 핵심적으로 쓸 거고요. 이 꽃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제목이 촉교화인 것으로 보건데 아 이거는 촉교화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촉교화의 다른 표현은 접시꽃입니다. 꽃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교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풍성하게 피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꽃은 항상 긍정적인 소재로 쓰이지만 여기서도 막 흐드러지게 막 잘 피어 있죠. 제가 요 전 시간에 요거 먼저 보고 와라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때가 제 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해서 채치원 작품을 배웠거든. 채치원이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신분적 한계 때문에 힘들어했어를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거 들은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아주 리얼한 아주 잘 나타낸 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먼저 보고 와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거칠고 쓸쓸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처지요. 화자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불우하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처라고 썼습니까? 처지죠. 처지. 그 상황에 핀 꽃은 자신이에요. 자신은 이만큼이나 잘났는데 그래서 여기에 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완숙한 경지 그러니까 아주 꽃이 그냥 풍성하게 완전히 다 피었어. 그래서 완숙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기가 능력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냥 완전해. 나 자신은 그래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내 처지가 이렇게 막 거칠은 밭 애초에 태어나기를 처지 자체가 그런 거야. 천박하고 막 이런 그런 땅에 불우하게 환경 자체가 안 좋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 자신의 신분적인 한계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은 매우 뛰어난데 문제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심지어는 장맛빛 그쳐서요. 향기가 이 꽃에서 그냥 물씬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아주 물씬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런 꽃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보리바람의 그림자 흔들리네.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흔들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 그 뒤에 들어갑니다. 수레와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주리. 자 수레와 말을 탄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수레를 탄다거나 수레를 끄는 게 아니야. 탔어. 거기다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보통 그러죠. 임금님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레 타고 말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보아주리? 누구를? 나를. 지나가면서 나를 돌아봐 주질 않아요. 왜? 나는 거친 땅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봐줄 그런 신분 단계도 아니야. 저 아래 단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 보아주리? 누가 보아주겠는가?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 뭐뭐한가, 뭐뭐한고, 뭐뭐하리, 뭐뭐하랴, 뭐뭐하냐. 됐어요? 아, 힘들다. 무슨 법 얘들아? 서리법 쓰인 건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보아주지 않고 그 뒤에 벌과 나비만 부질없이 쓸데없이 찾아오는 거죠. 자, 벌과 나비 얘네들은 보아주지 않는데 대조적으로 쓰여서 제가 미리 쓰겠습니다. 벌과 나비는 쓸데없이 부질없이 나를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들인데 이들은 찾아오지 않고요. 이들만 쓸데없이 찾아오고 있죠. 그러니 굳이 내가 원치 않는 그 등급도 낮은 신분이 낮은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이라든가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봐주고 나를 봐줘야 내 신분이 올라갈 텐데 그런 사람이 누가 봐주겠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내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고 괜히 하찮은 그러한 신분, 하찮은 사람들만이 나한테 그냥 쳐다봐주고 얘기하고 자꾸 와요. 그게 화가 납니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천한 땅에 태어났구나.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신분적인 한계, 그러니까 신라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이미 두품 자체가 달라. 육두품이라고 하는 저 아래쪽, 저 위에 1두품, 2두품도 아니고요. 저 아래쪽 6두품을 타고나다 보니까 신분적 한계가 있어. 하찮은 땅에 태어났어. 내가 천한 신분이야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프리미엄 시간에 죄송해요. 스탠다드 시간에 얘기했어요. 당나라에 가서 아무리 유학하고 내가 거기에서라도 무언가 떨치고 싶어도 너 신라 사람이잖아. 기껏해야 신라인 이런. 그러니까 신라인이라는 천한 땅, 그러니까 신라 땅. 그러니까 너는 이국, 그것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 입장에서는 그 하찮은 땅이잖아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고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스스로 부끄러워서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네요.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잖아. 뭐 할 수 없는데 신세여 무언가를 체념하고 아이고 이놈의 신세 진짜 라고 한탄을 하네요.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유명하다. 채치원은 매번 소설 속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되는 작가이고 작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유명한 것도 있지만 얘들아 어찌됐건 채치원의 상황을 아주 잘 나타냈지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읽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쉽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했고 이 중에서 시험 나오기에 가장 좋은 건 이거야. 학문적의 완숙한 경지를 나타낸다. 상징하는 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각각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기억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하고자 하는 바는 다 했고요. 주제 아까부터 계속하던 얘기죠. 여기다가 요약해 쓸게요. 계속하던 얘기 자신의 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단 말이야.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 이놈의 세상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이 종종 모의고사에 출연을 하면서 이 내용, 특히나 저 꽃송이의 상징적 의미라든가 저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유 이거 쉽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혹시라도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반가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만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은 거 알잖아. 고시조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편, 복 받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2편.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